작품 3개. 작심 3개. 오늘은 표준안전난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표준안전난간을 택했을까요? 우리 국내적으로도 건설 현장의 이슈가 오로지 사고에 대한 것이 트렌드고, 또 기출문제도 건축, 토목, 건설 현장 기술사가 3개 다가 온통 안전 쪽으로 문제의 문항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이 트렌드다. 그 중에 표준안전난간, 표준안전난간을 이제 답안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면 항상 다른 문제도 안전하게 분류된 문제는 3가지로 구분해 놓으면 정리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여기서 3가지란 첫째, 법적 안전, 두 번째, 구조 안전, 세 번째, 가설 안전.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법적 안전은 법적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조 안전은 법에서 정한 구조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안전에 있다 구조 안전, 구조 기준. 이거는 가설 안전은 시공, 법 규정대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설치 안전, 즉 시공 안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안전에 관한 시방서에 구조 안전에 관한 문제든 어떤 문제든 시방서 같으면은 똑같이 시방서를 이렇게 규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방서, 시공사의 주의사항은 무슨 또 시공 안전이 되겠죠. 자, 그래놓고 법적 안전부터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진법이나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나 시특법까지도 추락, 낙하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고 있죠. 그래서 통합해 보면 추락,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은 2m 이상을 고수작업으로 보고 2m 이상을 고수작업으로 보고 필히 설치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곳에는 작업자들이 안전물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자의 의무는 2m 이상의 안전시설물 설치, 근로자의 의무는 안전 지급받은 것을 착용. 이런 식으로 법이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놓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시설물이냐. 추락 방지 시설이 있고, 또 낙하물 방지 시설이 있죠. 먼저 기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표준안전난간이 시설물 중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그 문제에 대한 소속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난간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낙하물 방지 시설.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 시설에는 첫째, 추락 방지망. 두 번째, 여기에 표준안전난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표준안전난간. 항상 어떤 문제를, 이 문제 아닌 다른 문제도 기술사 문제를 기술할 때 그 문제 소속이 어느 공정이냐, 공정 중에서도 어느 종류에 속해 있느냐, 소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소속이란, 예를 들자면 흙막이 공법의 종류를 들고 설명하세요 라고 했을 때 슬로렐이 출제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슬로렐은 소속이 흙막이고 흙막이 종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답안의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더 설명해 보자면 제가 토목시공기술사 시험 칠 때도 교량 가설 공법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시려 했을 때 가설을 해놓고 가로 열고 가짜에다가 실험 가짜죠. 이 가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설만 보고 했다는 이 가설인 임시 가짜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소속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교량의 가설은 교량 설치, 시설, 방법, 시공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가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한글로는 같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소속을 놓치면
곤란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놓고 표준 안전 난간은 안전시설물 중에 추락방지시설에 속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작업 발판, 그 다음에 안전 선반, 그 다음에 계구부 추락방지시설도 있죠. 중요한 거는 또 조명까지도 안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큰 거는 정리해 보았죠. 그럼 낙하물 방지 시설에는 낙하물 방지망이 다 있죠. 또 낙하물 방호 선반, 낙하물 방호 선반, 수직보호망도 있죠. 수직보호망. 또 3m 이상의 높이일 경우에는 투하설비도 해야 되죠. 투하설비. 자, 이래놓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키워드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꼭 넣어야 될 그림들이 있죠. 추락방지망 설치 기준을 보면 표준 안전난간은 오늘의 문제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추락방지망 설치 기준을 한번 볼까요? 추락방지망은 산업안전보호법의 제유형을 추락, 낙하 둘 다 떨어짐인데 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르다는 것이죠. 뭐가? 추락은 사람이 떨어진 것만 추락이고 물건이나 기구가 떨어진 것은 사람 위의 것들은 낙하죠. 그럼 이거는 시설물을 설치한 이유가 어떤 물건에 대한 낙하를 방지하는 것이고 추락 방지는 사람이니까 건물 내에 철골 작업자나 어떤 작업자들이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는 거니까 첫째, 자, 첫 단에 여기다 1단 설치했다 과정에 보면 3단 이내마다 3계층 이내마다 수치로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게 돼 있죠. 3계층 이내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골 같은 경우에 작업하다 보면 상규층마다 10m 이내마다 이렇게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죠. 그다음에 표준안전 난간 여기 설명드리기로 하고 발판은 규정이 180도 각도로 이렇게 평평한 것이죠. 폭 40cm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 시설 중에 낙하물 방지망도 중요한데 왜 중요해요? 여러 번 기출이 되었으니까요. 어디에? 건축, 토목, 건설안전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을 보면 이거는 외부 쪽으로 물건들이 낙하하는 걸 방지해야 되니까 자, 첫 단을 이렇게 설치하고 설치하는데 첫 단은 8m 이내마다 하세요. 2단부터는 10m 이내마다 하셔야 되겠죠. 지면과의 이루는 각도가 중요한데 20도에서 30도 이내. 네, 그래서 낙하물방 설치 기준도 기출문제, 추락방지망도 기출문제, 그 외에 각각이 많은 기출의 형태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놓고 법적 기준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구조 안전을 위해서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지 구조 기준을 적는 게 좋다. 왜 그럴까요? 표준 안전 난간 출제 의도가 뭘까요? 우리 시험장에 갔던 수험생들은 출제 의도를 알아야 되고 출제 의도를 알고 대제목 형성되면 그 문제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기본 점수는 맞고 그림 그리면 고득점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 기준을 한번 볼까요? 표준 안전 난간이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앞으로는 안전보건 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시설물에 대한 안전, 가시설물이 안전은 다 가시설물로 되어 있으니까 안전보건 표준 기준이나 코샤 가이드 보면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 주요 구조불안 이런 키워드가 나오죠. 주요 구조불안 어떤 것이냐? 첫째, 난간 기둥이다. 두 번째, 상부 난간대. 세 번째, 중간 난간대. 네 번째는요, 폭목이죠. 그 외에 100kg의
하중에 강도를 가지고 버텨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주요 구조 불안 이러니까 우리한테 핵심은 이거죠. 이걸 각각으로 그림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림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수치들이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난간 기둥은 표준 안전 난간대는 변형이나 구조 변형이 없거나 어떤 튼튼한 구조라야만 한다라고 산업안전법에 정하고 기둥은 정확한 수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가 현장에 20년 이상 실무자로 있을 때는 현장 실무로 있을 때는 공단에서나 어디 점검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1.5에서 2.0m 이내로 이러면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 재료 설치 기준은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상부 난간대 이게 철제 파이프를 쓴 경우하고 목재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철제 파이프를 쓴 경우가 있고 목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재를 쓸 수 있으나 일단은 어떤 품목을 선택하든 그 규정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 철제 파이프로 할 때 난간대 기둥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난간 기둥은 철제인 경우 각재인 경우에 철제는 기둥이 32파이 이상 각재는 70바이 70 정도 밀입니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인데 이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데 철제인 경우는 27.2파이 정도 이상을 써라. 목재는 60바이 60. 근데 상부 난간대가 똑같아. 폭목은 표준 시방이나 우리가 건물 내부에도 걸레바지가 있듯이 걸레가 받는 바지죠. 이거는 발끝이 왜 중요할까요? 난간의 신호수가 일에 집중하다 보면 발끝이 객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물건들이 발로 툭 찼을 때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폭목은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발끝막이 판이라고 하고 또 폭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0cm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중은 난간의 중앙부에서는 100kg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기둥과 상부 난간대가 접하는 결석배는 120kg 하중에 견뎌줘야 된다는 구조 기준을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에 이제 가설 안전, 이제 설치, 가설 구조물 자체가 안전해야 되겠죠. 이 구조를 그대로 설치하는데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벌써 보더라도 요소에 이런 그림들은 꼭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림으로 오늘의 표준 안전 난간은 문제의 핵심이니까 여기서 종합적인 그림 하나를 그도록 하죠. 그래서 개구부를 모식도, 설치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안전 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난간. 난간 기둥이죠. 일반적으로 2m 이내. 수치, 아까 직경들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재료 설치 기준에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상부 난간대는 2번. 자, 이게 상부 난간대죠. 90cm 이상의 120cm 이내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죠. 3번에 중간 난간대를 볼까요? 설치 기준이 45cm 이상에서 60c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자. 그 다음에 폭목은 여기 계구부에 어떤 물건이 자유 투하해도 되지 않고 신호수가 발끝도 막혀야 되니까 적어도 구조적으로 10cm 이상은 돼야 되겠죠. 자, 이래서 폭목까지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부 난간 중심에서 100kg의 하중에 견디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 기둥과 상부 난간대가 접하는 결석부에는 120kg 하중에
견뎌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든 난간만이 아닌 토목, 건축, 건설안전 문제에 시공안전이든 구조안전이든 가설안전이든 안전의 문제가 출제되면 법적 안전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방서 같은 경우는 시방서를 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법적 안전, 구조 안전, 가설 안전 이거를 항상 세트로 생각할 수 있는 3개. 또 그림도 늘 3개 정도는 빈 공간에 그려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그림을 이렇게 그림화시키면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안전 난간에 대해서 법적 안전, 구조 안전, 가설 안전, 법적 안전, 법적 규정, 그리고 해당되는 문제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소속 안전도 중요하다. 그래야 문제가 답안이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소속 안전은 시험자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또 하나 더 들어보자면은 프리베트라는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미리 물추김을 해라. 어디에 나와요? 목축임 몰탈에 펌프가 타설할 때 목축임 몰탈, 물을 적셔주죠? 유동성을 위해서. 두 번째, 골재에서 나오죠? 경량골재는 배처 플런트 가기 전에 밖에서 물을 적셔 들어오는 거죠. 미리 적셔라. 왜? 배합 설계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쿨링, 프리자 들어있는 것도 많죠? 그래서 미리라는 이 프리자가 들어있는 건 이것도 주의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조 기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대로 설치 기준을 이렇게 쭉 설명해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표준 안전 난간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해봤죠. 예, 끝까지 경청 감사합니다.